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로 근무하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최근에 대선 주자들도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도 특히나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AWS의 오픈소스와 컨테이너 전략입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윈도우 서버의 라이센스 만료에 대비해서 기업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AWS와 오픈소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WS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여하고 있을까요? 주요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AWS 관련 세션들은 AWS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AWS가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소극적인 건 아닌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업인 레드햇의 CEO와 IBM의 사장직을 역임했던, 그리고 현재는 고문을 맡고 있는 짐 화이트허스트는 오랜 기간 오픈소스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오픈소스에 대하여서 정의합니다. 오픈소스는 제품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의 혁신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기여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AWS의 디스팅귀시 엔지니어이자 VP인 맷 웰슨도 2019년 오픈소스 관련 발표에서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접근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같은 혁신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 시점에서는 오픈소스는 사용자가 바로 혁신을 주도하는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서비스와 로드맵을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고 계획하게 됩니다. 전체 로드맵의 95%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오픈소스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WS는 지금까지 GitHub에서 오픈소스 참여와 지원을 위한 2,000개 이상의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코드를 공유하며 오픈소스의 훌륭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 공유는 매년 30% 이상씩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신 오픈소스 솔루션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 또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 엣지 컴퓨팅이나 다양한 IoT 환경뿐만 아니라 AI, ML을 활용한 서비스, 인공위성, 자율주행 등 기존의 기술들을 융합한 새로운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AWS는 모든 설계와 접근 방식이 열려 있으며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듯이 오픈소스의 모든 솔루션들이 그렇듯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AWS가 오픈소스로 개발한 코드를 고객이 직접 운영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고객이 오픈소스의 커뮤니티 일원이 되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또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EK, 디스트로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펜터나 CDK 같은 것들도 AWS의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오픈소스 기반의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그들이 오픈소스 솔루션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됩니다. 아마존 오로라나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같은 솔루션들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AWS가 운영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KS나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 같은 서비스들도 오픈소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AWS에서는 수많은 오픈소스 운영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몽고DB, 스모로직, 스플렁크 등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버라이어티는 AWS는 10만 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15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고객들과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솔루션을 컨설팅을 받거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의 환경이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개발한 코드 안에서 오픈소스 코드와 직접 통합하거나 AWS와 함께 코드를 기여함으로써 오픈소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축할 때보다 직접 운영해 볼 때,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거고 그 문제 해결점에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과 운영을 직접 하면서 AWS와 함께 코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WS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오픈소스를 사랑합니다. 오픈소스는 고객 중심이고 혁신의 아이콘이자 커뮤니티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며 기존보다 더 나은 품질과 보안,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도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AWS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사용자이자 개발자이자 운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화면과 같은데요. 아마존 키스페이스, 아마존 카산드라를 위한 서비스는 고가용성에 확장 가능한 관리형 아파치 카산드라 호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FreeRTOS의 경우에는 소형 저출력 엣지 디바이스를 쉽게 프로그래밍 배포 그리고 보호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용 실시간 오픈소스 운영 체제입니다. MIT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자유롭게 배포되는 FreeRTOS에는 커널은 물론 여러 업종 및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사례에 적합하며 계속 추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람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크래커를 이용해서 또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파이어크래커를 사용하면 기존 VM보다 향상된 보안 및 워크로드 격리를 제공하는 등 동시에 컨테이너의 속도와 리소스 효율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VM이라는 경량 가상 머신의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로봇메이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로봇 운영 체제, 로봇 OS를 확장하는 로봇공학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공학 개발자들은 시뮬레이션 워크로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 및 자동화하거나 단일 API 호출로 대규모 병렬 시스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의 무작위, 3D 가상 환경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속도를 높이고 정의한 템플릿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의 AWS에서 제공하는 고객을 대신해서 쿠버네티스를 운영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운영 관리를 넘어서 AWS는 EKS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업스트림의 기능 개선 및 신규 컴포넌트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아마존 ES 같은 경우에는 오픈 디스트로 포 엘라스틱 서치라는 형태로 이제 배포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기여하고 있고 AWS 엠메시라든지 그 다음에 토치 서버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엘라스틱 캐시 포 레디스 그다음에 멤캐시 등도 고객을 위해 운영하면서 기능의 개선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오픈소스의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프로젝트로 콜레토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주도하고 있는 오픈JDK의 커뮤니티 멤버로서 참여하지만 실제 오픈JDK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업데이트 문제나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성능 분석을 위한 컴포넌트 추가 개발 등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자유롭게 자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검색을 위해서 아파치 루신을 사용하는 아마존은 루신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멤버로서 수년간 성능 개선 및 버그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은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루신의 성능을 개선하는 패치라든지 그리고 검색 순위를 최적화하기 위한 인덱싱 기능을 추가하거나 레이지 로딩 기반으로 힙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 개선 및 버그 수정 내역들이 루신의 업스트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AWS는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몇 프로젝트의 메인 컨트리뷰터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코드를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매년 높은 비율로 코드 및 기능 개선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컨테이너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식별 가능성, 옵저버빌리티 관련해서 오픈 텔레메트리의 다양한 데이터 컬렉터, 그리고 매트릭 API에 대한 기능, 그리고 언어 지원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그 수정을 포함해서 모든 코드들은 업스트림에 100% 통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디스의 경우 이미 수년간 적극적으로 기능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인테이너인 매들리 올슨을 직접 고용하여 코드를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LS 암호화, 그리고 모델링이나 그리고 장애 조치를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한 클라이언트 캐싱 기능들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운영 경험을 살려서 안정화를 위한 다수의 안정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서비스하고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것은 개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기능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다양한 개발 도구와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 그리고 인프라 도구들에 대한 기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파이토치나 스위프트, 테라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프, 러스트, 파이어크래커 등이 알려진 주요 프로젝트인데요. AWS는 더욱 많은 코드와 기능 개선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ML,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기여들이 있고 개선들이 있었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고 데이터에서 보다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AWS는 고객이 알아서 AI, ML에 대한 경험을 쌓고 개선해 나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픈소스가 함께 참여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AWS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와 인프라 및 다양한 형태의 구현 리소스 세트, 그리고 기계학습 채택 여정에 대한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토글론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 대한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자동화된 스택 앙상블이라든지 딥러닝,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및 표 형식 데이터에 걸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기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오토 ML을 지원합니다. 또한 딥그래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풀 펑션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CNN이라든지 RNN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신경망들은 보통 벡터나 행렬 형태로 인풋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풋이 그래프인 경우에는 벡터나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대신에 GNN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DGL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에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데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서 저희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파치 MXNet이라든지 그 다음에 딥 자바 라이브러리나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드 DL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이브 인투 딥 러닝이라고 해서 d2l.ai라는 사이트에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의 오퍼레이터를 개선해서 GitOps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MLOps가 가능하도록 컴포넌트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프트의 엠보이나 그 다음에 인투이트와 웨이브웍스, 그 다음에 AWS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아르고 플럭스 등은 모두 고객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스피네이커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예제와 함께 넷플릭스의 OSS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피탈원도 있는데요. AWS와 함께 클라우드 커스텀 디안을 통해서 멀티 테넌시를 위한 통합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도 있습니다. 간단한 YAML DSL을 사용해서 안전하고 비용 최적화된 그리고 잘 관리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오픈소스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있는데요.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드는 .NET 프레임워크를 .NET 코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를 리눅스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의 이전을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바벨PC4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입니다. 바벨PC4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은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의 호환 에디션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은 바벨PC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전용 SQL 언어인 TSQL을 이해하고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SQL 서버용으로 작성된 앱을 최소한의 코드 변경만으로 오로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SQL 서버 2005 이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오로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이고 위험을 낮추며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벨PC는 아마존 오로라의 기본 제공되는 기능으로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S 관리 콘솔에서 클릭 몇 번으로 아마존 오로라 클러스터에서 바벨PC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다양한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AWS용으로 구축된 안정적이고 입증된 아마존 리눅스와 컨테이너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보안 및 성능을 최적화한 보틀로켓까지 모두 AWS가 리눅스 환경을 위해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기업 환경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혁신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과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맞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어야 하며 글로벌 가용성을 확보하고 엑사바이트는 아닐지라도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밀리초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WS가 다양한 시도와 함께 제공하고 접근하는 방법들은 기업들이 더욱 빠른 혁신을 모색하고 기존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구축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인 거죠. 이러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구축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제 옵션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적용되고 테스트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총 소요 비용을 절감하며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매트릭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한 개선을 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AWS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ECS와 파게이트를 활용한 간단하게 구축하는 방법들, 그리고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법, 그 다음에 앱러너를 통해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이 처한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접근 방법들을 필요에 맞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컨테이너 환경은 그 유연한 구조처럼 다수의 컴포넌트들로 나누어져서 별도의 프로젝트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AWS에서 기여하는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들 업데이트들을 위주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관리형 서비스들을 선택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특정 고객은 그러나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AWS 고객이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그것이 바로 AWS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AWS에서 보안은 항상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리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보안 로드맵에 기여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쿠버네티스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화하는 오픈소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C구 그룹, AWS, EBS, EFS, FX4, CSI 드라이버들 이런 것들이 바로 C구 그룹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WS 랩스에서는 카펜터, 그리고 EKS 디스트로를 통한 또 EKS 배포판 이런 것들도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KS의 목표는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간편하게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말 프리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크게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관리형 컨트롤 플레인을 시작으로 데이터 플레인의 운영 버든을 줄이는 관리형 노드 그룹, 그리고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인 파게이트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WS는 이러한 여정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KS 로드맵은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정성, 관리 및 관찰 가능성, 성능 및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관성 등입니다. 보안 및 안정성에서는 최근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테인트 노드를 지원하는 기능이나 병렬 업데이트의 기능, 그리고 보틀로켓 지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및 관찰 가능성에서는 EKS 커넥터와 EKS 애드온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든지 그다음에 CSI 드라이버,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와 매트릭 서버들을 위한 애드온들, 그리고 관리형 애드온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리형 애드온들의 설정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까지도 고려되고 있죠. 그리고 성능 및 규모 측면에서는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15,000 노드를 지원하는 기능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큰 메가 클러스터의 지원 관련된 기능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카펜터들을 이용한 빠른 컨테이너 스케일 인 앤 아웃 기능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의 스케일리 성능에 대한 개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EKS 애니웨어를 통해서 고객이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서도 EKS를 활용한 단일 배포 환경들을 구축하는 데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KS용 AWS 컨트롤러인 ACK에 대한 업데이트가 또한 있었습니다. ACK4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AWS의 서비스 리소스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K를 사용해서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정의하거나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메시지 대결과 같은 자원 기능들을 활용하여 AWS의 서비스들과 AWS의 관리형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AWS 컨테이너 서비스는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AWS 고객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개 로드맵에서는 엠메시, 그다음 플루톤,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다음에 엘라스틱 빈스톡, 그리고 AWS 컨트롤러, 쿠버네티스, 그리고 CDK, 엠러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와 컨테이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윈도우 라이센스 관련해서도 팁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윈도우 서버 고객분들은 작년 윈도우 2008 및 2008 R2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지원되지 않는 OS에서 실행 중인 많은 워크로드가 있죠. 2008년뿐만 아니라 지원 종료일부터 6년이 지난 윈도우스 2003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부와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지금부터 약 2년 후에 윈도우 2012 그리고 2012 R2에 대한 지원도 조만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윈도우 서버 고객들에게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지식, 그리고 그 설치에 대한 경험들, 설치 미디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손실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이라든지 코딩을 위한 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를 실패할 위험이 크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호환되지 않는 코트,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 닷넷 등과 같이 이전 런타임 버전에 대한 종속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마이그레이션이 어렵겠죠. 엔드 오브 서비스,
EOS 같은 경우, 즉 서비스 지원 종료를 직면했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운영 중인 서비스가 보안적인 취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EOS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객은 최신의 윈도우 서버 OS 업데이트를 통한 기능 개선 및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리팩토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매우 복잡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EMP4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EOS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미래지향적 솔루션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지원되는 최신 윈도우 서버 OS를 실행하는 모든 성능 이점을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의 리팩토링이나 재코딩이 필요하지 않고 지원 비용이 확장되지 않고 운영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더욱 비용 효율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는 이전 버전의 윈도우 서버에 배포된 레거시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MP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목표 환경에서는 최신 윈도우 서버 OS에 배포된 EMP 호환성 패키지와 이에 랩핑되어 있는 코드 변경 없이 배포된 레거시 응용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EMP 호환 패키지에는 기존 O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고 세 가지 주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리디렉션입니다. 호환성 패키지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OS에 대해서 수행하는 모든 API 호출을 가로채서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NET 1.0과 같은 이전 버전의 .NET에 의존하는 경우 호환성 패키지 자체에 포함된 .NET 런타임으로 리디렉션하고 기본 OS에 대해서 수행하는 모든 호출은 최신 운영 .NET 런타임으로 전달됩니다. 패키지에서 마찬가지로 패키징되는 레지스트리 키, 하드코딩된 윈도우 파일 경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트 등에 대한 리디렉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격리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호환성 패키지가 동일한 OS에서 여러 버전의 런타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런타임은 외부 환경과 격리되어 있으며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환성입니다. EMP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과의 통합 및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과 OS 간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EMP는 두 가지 패키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 및 기타 설정 매개점 변수와 함께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 EMP 스냅샷 패키지가 가장 쉬운 옵션입니다. 그러나 레거시 OS에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더 이상 설치 미디어는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설정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리버스 패키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현재 응용 프로그램을 종속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런타임 환경을 만든 후에 해당 환경을 EMP 패키지로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모든 패키징 기술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패키지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EMP 패키지는 성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EMP 패키징을 매우 가볍고 최소한의 리소스만 사용합니다. 실제 배포해본 고객들의 경험에 따르면 사용된 CPU 사용량, 그리고 디스크 공간 및 램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패키지, 기본적으로 윈도우 폴더 구조는 완전히 격리되며 환경에 에이전트나 클라이언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연결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픈소스와 컨테이너, 그리고 윈도우 라이센스 지원 종료를 위한 EMP 서비스까지 오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WS는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해서 최신의 오픈소스 서비스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윈도우 서버와의 통합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솔루션들에 활용한 권장 아키텍처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샘플 아키텍처는 아마존 빌더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빌더 라이브러리에는 아마존에서 실제 구현한 사례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설치 스크립트를 통하여서 간단하게 적용하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구성과 설계 등에 대한 예제 코드를 찾고자 하시면 컨스트럭트 허브를 방문해 보십시오. 검증된 컨스트럭트를 신뢰할 만한 주요 개발사들의 엔지니어들이 배포해 놓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CDK, CDK8S, CDK-TF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언어와 SDK,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WS의 오픈소스와 컨테이너에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종료 후에 강연 평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정영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